현장 업그레이드 중은 뭐예요? 지도 작업? 원래 토지 보상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면사업, 선사업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지금은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라든가 토지 이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도들이 정확히 나와요. 근데 예전엔 그림을 그렸거든요. 아마 저희가 지도 작업 이렇게 저희가 그 대충 진짜 만들어갖고 그 미용지 같은 거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지도 작업을 한 건 거의 저희가 아마 초반기에 시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 그 지도 작업이 너무 편하거든요. 편하고 잘 돼 있는데 저희가 아마 처음에 그 지도를 그 소위 말해서 위성 사진에다가 그렇게 막 색깔로 칠해가지고 막 이런 거는 아마 거의 처음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렇죠. 뭐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지만 뭐 횡단면도, 종단면도, 평면도 왜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내 도로가 어떻게 보면 도로가 생기면서 내 땅이 꺼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보고 옆구리에서 보고 아래에서 봐야 이게 어떻게 내 토지가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솔직히 토지보상가 저렴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또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런 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냥 니네는 하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을 업그레이드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도 작업한 거나 현장을 다녀보면 거의 경쟁 상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토지 보상 나온다는데 이렇게 현장을 저희 가잖아요. 우편이 5, 6개씩 있어요. 아, 진짜로요. 그리고 심지어 지도 작업까지 해놓은 데도 많진 않지만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아, 결국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확인하고 알려드리고 그래야만 갈 수 있는 시장이구나. 예, 왜냐하면 처음 만드는 건 오래 걸리지만요. 보고 배우는 건 금방 배우거든요. 공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는 토지보상하는 사람으로서 참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 이게 참 이분들이 또 이만큼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또 저만의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현장은 아직도 업그레이드 중이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 접도구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제 소위 시골길이라든가 약간 도농복합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농림지역. 그런데 그런 데 보면 길이 있으면 나중에 길이 확장될 수 있으니 뭐 이 접도구역이라고 지정을 해놔요. 그런데 고속도로나 뭐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면서 이 접도구역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행정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 땅이 100평에서 50평이 접도구역이 된다는 건 앞으로 도로가 넓어질 거기 때문에 건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땅값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딴 거 없어. 땅은 하늘 높이 올라가면 비싼 거고 내려가면 싼 거예요. 그게 건폐율 용적률인데 접도구역이 아주 애매하게 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갖고 도로관리청하고 화성시청하고 엄청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끝내 잔여지를 매수해준다 또는 가치 하락을 해주겠다 이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끝내 도로관리청에서 접도구역 해제해줬더라고요. 한 1.8km를.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해되세요? 2차선이 4차선이 될 정도의 면적이면 우리 봐봐요. 길 갈 때 바로 건물이 옆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주차할 공간을 띄워놓고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그런 데는 대부분 접도구역이에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 1.8km 정도가 접도구역 해제가 됐는데 너무 좋은 일 아닌가요? 근데 그분들한테 뭐 음료수 한 캔 못 얻어먹긴 했지만 그때 만족감을 느꼈고 그래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이 기준이 무엇인가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드는 생각이었었어요. 예.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국 같은 경우 실가 보상,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보상 금액을 주는 데에 반해서 지금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손실 보상이에요. 손실 보상.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 그러면 토지보상법 보면 1960년대 얘기도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에 나왔던 그 시가지 건축계획이라고 거기서부터 일제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농무나 임야나 이런 걸 다 소위 말해서 뺏어요. 소위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땅에다 국가 거, 일제 거. 왜? 일본이 왔으니까 일본 사람들 안전하게 하려고. 우리 말로는 무슨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법이 아시다시피 일제 패망하고 뭐 이승만 정권 있지만 박정희 정권 있잖아요. 그때 대부분에 있던 것들이 물론 법제화를 새로 시키긴 했지만 거기서 온 법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영국같이 어느 정도의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으면 한국에 있는 토지 보상이 이렇게 누구는 자살하고 그 남대문 불난 거 아시죠 예전에? 그거 토지 보상 마음에 안 들어갖고 불렀어요. 물론 그게 정당화되진 않아요. 정당화 되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 용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는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보통은 이런 법인이나 법무사나 맡기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등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다 개인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토지보상 받잖아요. 저도 제가 혼자 안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개별화라고 해서 접수가 되면 누가 뭐 변호사님이 쓰겠지만 뭐 이렇게 단계 이게 순차가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왜냐하면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 거 하고 저희 직원들이 저보다 타이핑 빠르거든요. 지도 작업도 저보다 빨라요. 지도 작업을 제가 알려줬거든요. 근데 지금 저보다 다 빨라요. 아마 이제 제 말씀 들으면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법원에 들어가는 뭐 요새 전자소송도 있고 많아요. 근데 제가 봐도 저는 이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하거든요. 전자소송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전자소송만 막 2시간 찾아보고 막 이래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3시간도 찾아보고. 근데 저희 직원 5분,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익숙하게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했냐에 따라서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지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서툴고 무엇을 필요로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납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런 게 아무래도 서투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아니 집에 있는 타일 내가 못 붙입니까? 붙이지. 그런데 제가 볼 땐 내가 붙이는 것보다 일정의 비용을 주고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근데 그게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뭐 요새 뭐 GPT니 유튜버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신 후 선택하셔도 늦지 않다. 근데 요새 정보의 소음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많은 정보도 소음이니 딱 한 2-3개를 딱 납두고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토지보상을 좀 더 그렇게 하는 법무법인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런 법인들이 많이 생긴 건지. 제가 토지보상을 2000년도 초반 할 때만 해도요. 토지보상 하는 데 별로 없었어요. 5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는 것만 한 10군데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20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지보상 시장 자체가 원체 여러분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산업단지, 뭐 첨단 산업단지, 바이오밸리, 거기다가 뭐 국지도, 도로 뭐 원체 많이 났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토지보상 돈 된다더라. 그거 뭐 10대더라.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땅 반 사람만을 모아야 되고 그분이 선정이 돼야만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러면 2등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법인이 5개가 들어와도 대부분 보면 A급 법인이 보통 60-70%를 갖고 가요. 그러니까 다량으로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2-3개 법인이 나머지 30-40%를 나눠 가지고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등도 먹고 살 수 있고 3등도 먹고 살 수 있겠죠. 근데 토지보상은 또 재미있게도 뭐가 있냐면 고액 토지보상 대상자들은요, 그 큰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보면 유행이라고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을 내 양복 맞춤, 기성복이 아닌 맞춤처럼 그런 법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방송에서 토지보상 말은 나오지만 실상 찾아보면 뻔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토지보상 찾아보면 정말 몇 개 안 뜰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거 다 들어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렇게 방송 짧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그 테마에 뭐라 그래? 소위 낚시라고 하죠. 뭐뭐 하는 법, 뭐 한 권에 파악하는 법. 제가 얼마 전에 저 김포 갔다 왔거든요. 지역주택조합. 유튜브에 나오시는 어떤 분인데 법인이신데 욕을 하더라고요. 아주 진짜 손발 만세를 부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유튜브도 제가 볼 때는 가려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마저도 좀 가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만이 아니라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뭔가 준비를 해오고 자료라도 준비를 해오고 그리고 순서를 알려주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며 가며 걸린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네. 1등은 타겟이 돼요. 여기저기서 소문내기 좋잖아요. 안 좋은 소문내기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 토지보상도 보면 토지보상에는 저는 대형 법인들이라기보단 중소대형 법인들을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토지보상은 그분들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보험이나 이게 길에서 나가는 이렇게 전단지 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한 사람의 전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내나 설명이 부족하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절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60일이다, 90일이다, 15일이다 이 안에 서류가 접수가 돼야 돼요. 접수가 안 되면 기한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수용제에서 15일 안에 접수하잖아요. 16일 되는 날 접수하잖아요. 안 받아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어느 법인으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충실하게 설명을 듣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충실하게 거기서 기한이 도가되지 않도록 날짜가 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하나 해드리면 저희가 그 평택 브레인시티 할 때 기한이 이익이 돼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물어냈어요. 그 왜 물어냈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자고요. 처음에 협의금액 1억 나왔어. 근데 수용제결에서 1억 1천 나왔어. 1억 1천? 1천만 원 올라갔어요. 이의제결에서 또 1천만 원 나왔어. 1억 2천 됐어요. 아무튼 1억 2천 받았어. 근데 행정소송을 기한 안에 집어넣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집어넣은 거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실하잖아요. 근데 의뢰인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서 평가사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LH나 GH나 SN한테 못 받잖아요. 이 금액이 통보되고요. 그 법인한테 너 돈 줘. 니 때문에 못했으니까. 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수임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수임하는 것만큼 책임도 큰 거예요. 사건 수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 얼마 전에 방송에도 그거 있더만요. 보니까 뭐 재판기일이 안 나가고 뭐 패소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여유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경쟁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제가 볼 때는 하나미사지구 할 때 또는 그 전에 할 때 그 즈음에 원래는 그 요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암묵적으로. 근데 대형 택지지구가 들어서면서 법인들끼리 출혈 경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 법인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서로 고소고발을 해요. 변호사협회에. 예. 그리고 지금은 요즘은 안 그런데 요즘은 이제 완전히 변했는데 옛날에는 법무법인은 어디라고 이렇게 프랜카드를 걸어놨거든요. 법무법인 하면은 그 뭐지 품위가 손상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협회에서 그 벌금을 때려요. 그래갖고 서로 고소고발해서 지금은 무료 법률 상담, 뭐 토지보상이라고 써있지 아마 밑에 법무법인이라고 거의 안 써있을 거예요. 그게 다 이때 이렇게 가열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출혈 경쟁이 돼서 되면 그 제품이 어떻게 될까요? 뻔한 거예요. 예. 이게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에 낚시 가면 낚시로 잡는 갈치가 있고 그물로 낚는 갈치가 있는데 상품성은 낚시로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그물로 잡다 보면 뭐 어떤 것들은 신경을 못 쓰기도 하고 어떤 건 기계처럼 그러니까 기계가 그러니까 수제빵집이라고 보면 되죠. 기계처럼 찍어내는 빵하고 각기 만든 거하고 뭐 양복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선택의 문제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 우리 빨간 옷 입을 때 2002 월드컵 할 때 다 빨간 옷 입잖아요.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 토지보상 현장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니 내 토지보상금이 다르고요. 내 땅금이 다르고 내 위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택지지구 하면은 가장 먼저 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보겠지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해요.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거나 뭐 할 때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합니다. 저희 후배가 환경영향평가 사장님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그 용인에 있는 반도체 밸리라든가 이런 데 환경영향평가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즘은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맹꽁이가 나와서 못하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신문지상에 많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일반인이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갖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로 저기는 환경 훼손하면 안 돼. 안 나와요. 근데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가 야 여기저기 저 산단 만들 거야. 택지 만들 거야. 하면 뭐 해야 돼? 환경영향평가 해야 되잖아. 그럼 개발해도 된다고 나와요. 이러한 무수히 많은 토지보상의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시화호가 왜 시화호인지 아십니까? 시흥과 화성에 호를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 정말 악취가 진동을 했는데 지금은 뚫어놔서 그나마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토지보상도 보면 환경에 대해서도 보면 국가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준비들이 미흡해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더운데 더위 먹지 않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더워서 진짜 못 견디겠다 싶으면 가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울 때 계곡이나 또는 이렇게 나름의 피서 방법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상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어? 너무 많은 지식을 받았더니 어지러웠어. 어지러워. 재밌어요. 오케이.